안녕하세요. 부천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69쪽입니다. 1. 시장과 화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화폐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우리 화폐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화폐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화폐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첫째, 화폐가 필요한 이유와 화폐의 발달 과정을 이해한다. 화폐가 왜 필요했을까요? 아주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다고 하죠.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려니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화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폐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율과 금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환율이라는 것은 세계에는 여러 가지의 돈이 있죠. 나라마다 돈이 다 달라요. 화폐가 다른데 그러면 다른 나라 화폐와 우리나라 화폐를 교환할 때, 바꿀 때 우리 다른 나라 여행 가려면 그 나라 돈으로 바꿔 가야 되죠. 이때 다른 나라 돈과 우리나라 돈을 바꾸는 비율, 그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이자와 관련이 있는데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을 것이냐, 1%를 받을 것인가, 2%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금리라고 합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 돈이 있죠. 여러 나라의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폐는 왜 생겼을까? 아주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다고 하죠. 물건과 물건을 교환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큰 물건을 가지고 내가 바꾸고 싶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값어치도 물건마다 값어치도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교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화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폐의 탄생과 발달. 시장이 생기면서 물건을 교환하는 일은 편리해졌다. 그러나 교환하기 위해 물건을 직접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일치하는 상대방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물건과도 교환이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만들었다.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이 곧 화폐이다. 물건과 물건을 좀 더 쉽게 교환하기 위해서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축이나 소금을 화폐로 사용했어요. 이거는 누구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물품을 화폐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을 물품 화폐라고 해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물품 화폐는 보관하기도 어렵고 운반하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오래 두면 가치가 떨어져요. 소금 어떻게 되나요? 오래되면 녹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 은, 청동, 철과 같은 금속을 화폐로 사용했는데 이제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했어요. 점차 교환이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 물품들의 교환이 활발해졌겠죠. 교환이 활발해지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벼운 종이로 만든 화폐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지폐죠. 종이로 만든 화폐를 지폐라고 해요. 지금도 지폐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이 지폐에서 더 발달해서 오늘날에는 지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있고 현금카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자화폐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네, 여기 그 가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죠. 처음에는 물품화폐로 하다가 이렇게 소금이 물품화폐였어요. 또는 가축이. 이게 불편해서 이제는 금속 화폐를 만들었는데 너무 무거웠죠. 갖고 다니기가. 그래서 이제 종이 화폐로 만들었어요. 지폐. 그리고 여기서 더 발달해서 오늘날은 카드죠. 전자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달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화폐, 돈이 되었죠. 다음 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환율과 금리가 나오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쓰이는 화폐로는 지폐만 해도 1000여 종류, 동전은 5000여 종류가 넘는다. 나라마다 쓰는 화폐 단위도 제각기 다르다. 나라마다 화폐의 단위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단위는 원이고 우리는 1000원, 만원 끝에 원자를 붙이죠. 원이고 미국은 1달러, 2달러, 달러고 중국은 10위안, 20위안, 위안이라고 하고 일본은 엔이죠. 화폐의 단위가 나라마다 다르다. 이 중에서 미국의 달러는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 간의 거래 기준이 되어서 국제 통화라고 한다. 어디 가나 달러는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통화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되겠죠. 잠시만요. 그 다음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는 우리나라 돈을 그 나라의 돈으로 바꾸는 환전이 필요하다. 돈을 바꾸는 것을 환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바꾸는 비율을 정해놨어요. 얼마, 우리나라 돈 얼마에 미국 돈 얼마. 예를 들어 미국 돈 1달러에 우리나라 돈 1,500원, 2,000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정해놨는데 이 정해진 비율을 환율이죠. 그래서 외국 돈과 돈을 바꿀 때 그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은 날마다 달라진다. 환율 1달러 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면 원래는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이제는 1,100원을 주어야 1달러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지만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 거죠. 전에는 1,000원만 받았는데 이제는 1,100원을 받으니 달러 입장에서는 그래서 1,100원으로 오른다면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이다.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외국에 여행 가는 사람은 부담이 넓고 왜냐하면 전에는 1,000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1,100원이 되어야 해요. 돈을 더 많이 줘야 달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에 여행 가려면 돈이 더 많이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부담이 늘겠죠. 기업은 똑같이 수출해도 수출이라는 것은 물건을 외국에 파는 거죠. 물건을 외국에 팔고 이 물건 값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환율이 올라갔으니 더 많은 돈을 받겠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돈을 받는 사람은 유리해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쓰는 사람은 어떤가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쓸 수 있죠. 그래서 돈을 쓰는 사람은 불리하고 손해고 돈을 받는 사람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된다. 다음, 화폐 가치를 다른 나라 화폐와 비교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환율이라면 환율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 화폐 가치는 무엇으로 잴 수 있는가? 돈을 빌리거나 예금할 때 금리가 그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화폐 가치는 금리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돈의 유통량이 많아지면 이 말은 시중에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돈이 많으면 돈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이 많은데 돈을 비싼 돈 주고 구하려고 하지 않겠죠. 돈이 많으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자 조금만 주고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내려갑니다. 이자가 낮아진다. 대신 돈이 너무 시중에 많으니까 물가는 높아지게 된다. 많은 돈을 줘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생각 다지기 보겠습니다. 72쪽이죠. 1번. 설명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물물 교환을 하던 때에 시장이 생겨나면서 편리하게 물건과 바꿀 수 있는 수단이죠. 물건과 물건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하나요? 화폐라고 하죠.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기준이 된 것이 화폐입니다. 다음 2번. 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돈을 바꾸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죠. 환율. 그 다음 3번.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금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나라 안에서 화폐 가치를 재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금리죠. 나라 안에서는 금리,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환율. 다음 2번. 미국 1달러의 환율이 1200원에서 1000원. 전에는 1달러에 1200원 했는데 이제 1000원만 주어도 돼요. 그러면 환율이 내려갔어요.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는 더 좋죠. 1000원만 있어도 1달러 사니까.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 돈과 바꿀 수 있는 우리나라 돈의 양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돈은 조금만 있어도 되죠. 옛날에는 1200원 있어야 되는데 이제 1000원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의 양은 적어지죠. 1000원으로 적어져요. 적어진다. 이것이 환율이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내려갈 때 다음 사람들은 어떨지 연결해 봅시다. 물건을 사고 돈을 내는 사람은 조금만 줘도 되죠. 그래서 외국의 물건을 사오는 수입업자는 물건을 사오고 돈을 주는 사람인데 예전보다 조금만 줘도 돼요. 그러니 더 이익이겠죠. 이번에는 수출업자예요. 물건을 수출하고 내가 돈을 받는데 돈을 받죠. 그런데 조금 받아요.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니 조금 받으니까 손해죠. 다음 73쪽. 정리콕콕 1번. 사람들은 쓰고 남는 생산물이 생기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생산물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을 바꿔서 사용하게 되었죠. 물물 교환을 시작했다. 두 번째, 시장은 상품이 거래되는 특정한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사이의 거래 활동 자체를 이것을 시장이라고 한다.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시장에서 언제든지
어떤 물건과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서 화폐를 만들었다. 물건을 바꾸는 수단이 화폐였다는 거죠. 4. 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달라서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교환할 때, 바꿀 때, 이때 교환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라 안에서 화폐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라 안이에요. 밖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환율이 기준이 되는데, 이번에는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화폐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돈을 빌리거나 예금할 때 이자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자의 기준이죠.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을 것이냐, 그 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 금리죠. 금리에 따라서 이자는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화폐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